조조는 정사 삼국지의 주인공입니다. 오. 그러니까 삼국지가 위서, 오서, 촉서 다 해서 굉장히 좀 역사서로는 굉장히 좀 크잖아요. 네. 거기 전체의 주인공. 조조가 주인공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이 글을 쓴 사람이 진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총나라, 오나라, 진나라까지 관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진이 정통성을 얻으려면 당연히 위나라의 정통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위나라를 딱 세우진 않았지만 거의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조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연이라는 것은 조조가 주인공인 이 정사 삼국지를 살짝 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뭐 촉한 정통론이라고 하잖아요. 총나라의 유비가 좀 더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유비가 좀 더 어질다. 그 다음에 유비에게 좀 더 마음이 간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 만든 것이 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조조가 동탁토벌전 이후에 본격적인 제후로서 머리를 드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 앞에 가장 이 삼국지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동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황건적에 대한 설명을 좀 했죠. 네. 예. 그래서 인물로는 동탁, 그리고 동탁이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만 설명하는 이 단계에서는 당시 천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 동탁이었는데 그 영향력은 이제 조조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조가 죽을 때까지 이 삼국지의 배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이죠. 조조의 아버지는 조숭입니다. 숭? 예, 조숭입니다. 조숭은 조등이라는 사람의 양자로 입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등이 조참의 후예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예. 조등과 이 조참의 관계가 확실한 근거가 좀 미약해요. 그래서 조등이 조참의 자손인가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조조가 조참의 후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조조의 아버지 조숭은 누군가? 이 사람은 양자로 조등의 아들이 됩니다. 양자로 갔다는 말은 대체로 돈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한 친분이 있는 집안의 자손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같은 일가의 소생이거나 연희에는 조숭이 하후씨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후 기억나죠? 하우돈. 그렇죠. 하우돈 말고 하우연, 하우상, 하우걸, 하우성들이 쫙 나와요. 이 하우성을 어떻게 대접받느냐? 조조가 거의 일가 친척처럼 대해요. 가깝구나. 예, 그래서 뭐 조인, 조홍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후씨들하고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숭은 하후씨였다. 원래는 그렇죠. 하후씨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조등의 아들로 가면서 양자로 가면서 이제 조숭이 된 거죠. 그러면 조조는 핏줄상으로는 하후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정사에는 없습니다. 항상 여기 끝이 궁금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사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정사에 없습니다. 요 얘기는 배송지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았다 그랬죠. 네네네. 배송지의 기록이 있는데 배송지는 이것을 어디에서 썼느냐? 조만전이라는 일종의 역사인데 정사는 아니고 역사에 해당하는 조조의 기록, 조조의 열전, 전기라는 데서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만전은 지금 전해지진 않는데요. 이 만자가 조조의 아명이라고 합니다. 아명은 뭐예요? 어릴 적에. 어릴 적에 썼던 이름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사에는 없어요. 이 조만전은 사실은 오나라에서 써진 기록입니다. 이 조만전은요 정사가 아니면서도 발췌에 관한 권위가 있는 좀 그런 기록입니다. 정사에서 참고해서 썼다. 이러면 이 기록은 정사는 아니지만 그렇죠. 정사에 데이터를 제공한 기록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권위를 얻는 거죠. 자, 정사에 나오는 조조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놀기를 좋아하고 덕행과 학업을 등한시했다. 거의 뭐 장군급인데 어릴 적은. 거기에다가 눈치가 빠르고 민첩하고 권모술수에 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다움을 뽐냈다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약간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공부는 안 했지만 머리는 좋았고, 그렇지. 일종의 잔머리는 좋았고, 남자다움을 뽐냈다고 했으니 그 애들 사이에서 약간의 뭐 골목대장?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아마 분명히 공부는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 조조가 손자병법을 다시 썼다라는 것은 정설입니다. 그리고 조조가 보여준 문장력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문인으로서도 굉장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완전히 어렸을 때 학문을 등한시했을지는 모르나 분명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추정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조조가 벼슬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그 망나니처럼 놀다가 벼슬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정사에는 조조가 뭐 효렴이 되었다, 무슨 뭐 위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국의 상국이 되었다 이렇게 쭉 나오는 요걸로 끝나요. 그러나 또 조만전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조조가 무슨 위가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조조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성문 4개를 관리하는 거였대요. 문지기? 거의. 그런데 문지기가 보초 서는 게 아니라 뭐 대장, 수문장쯤 됐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예전에는 뭐 문이 대체로 어떤 거였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되면 닫고, 그렇죠. 뭐 시간 되면 열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조조가 색색깔 몽둥이를 준비해놓고
나는 여기서 진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엄하게 다스리겠다. 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누가 나타나느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내시 환관, 환관 13시 중에 하나예요. 그 건석이라는 그 환관의 친척이었습니다. 뭐 숙부라고는 하는데 그 당시에 권력자의 뭐 집안 사람이다 이러면 권력자보다 더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그랬겠죠. 야 시간 지났는데 뭐 통과시켜 달라 뭐 이런 말 했겠지. 그럼 안 됩니다. 나 누구 자친척인데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럼요. 조조가 몽둥이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죽여요? 네. 그 이후에 조조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이름이 확 날려질 이런 일들을 좋아해요. 조조가. 왜 그 동탁이 도망갈 때 다 안 간다고 했을 때 자기가 거의 질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쫓아갔다가 그렇죠. 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것도 조조의 이름이 알려지죠. 그렇죠.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다 안 갔는데 그렇지. 조조가 한 줄의 병력을 데리고 호기롭게 쫓아갔다. 이런 거. 그리고 그 여백사 사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정사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냐. 왜 동탁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가는 거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칼. 예. 연희에는 칼받치 갑자기 죽이려고 하다가 바치는 걸로 바치려고요. 하고 해서 내뺐는데 나중에 동탁이 알고 보니까 저놈 잡아라. 그 작가까지는 몰랐는데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됐을 때입니다. 조조가 도망치다가 어떤 사람한테 잡혀요. 정사는 다른 상황이지만 어떤 정장한테 잡혔는데 어떤 이의 도움으로 풀려났다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연희에는 뭐로 돼 있느냐. 그 진궁이라는 사람이 조조를 좋게 보고 풀어줘서 같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조조가 부친의 친구 집에 좀 의탁을 해. 뭐 가다가 이제 돈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아버지 친구 찾아간 거야. 그렇죠.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랬더니 그 조조군 잘 왔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참 반갑다. 내가 술 한 대 받아올게. 이러면서 자신은 뭐 술 한 대 받으러 직접 가고. 아니 융숭한 대접 받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기다리고 있어. 야 그래 다행이다 이런 데 와서 이러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관군이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싹싹. 뭐야 그게? 칼을 갈면서 둘이서 대화를 해. 요 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술 반다는 거 거짓말이었어요? 조조하고 진궁이 방에서 딱 듣고 있다가 이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조가 칼을 빼들고 나가서 칼 가는 놈들을 먼저 죽여버리고 딱 봤더니 저기 옆에 돼지가 한 마리가 묶여있는 거예요. 에?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일단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집안 사람을 다 죽입니다. 술 받으러 간 주인. 그리고 탈출을 하는데 저쪽에서 술 한 대 받아가지고 낙이 싣고 오는 거예요. 아니 조조가 왜 가나?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조조가 제가 갑자기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막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와요. 그 무슨 백사? 여백사. 그 사람도 죽이려고? 돌아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 나쁘다. 증거 인멸까지 하는 셈이죠. 그렇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죠. 고해로 비롯해서 일가를 다 죽여버린 거죠. 그때 진궁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잔인한가? 라고 했더니 그때 조조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천하를 버릴전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하진 않겠다. 내가 천하를 욕하더라도 천하가 나를 욕하게 하진 않겠다. 뭐 하여튼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그게 더 욕먹을 짓인데. 그렇지. 아무튼 간에 지금 상황 자체가 싹 덮어버리겠다 차라리.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조조는 평판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 연희 소설에 나오는 얘기죠? 정사가 아니라. 일단 정사에는 없습니다. 좀 다행이다. 정사는 아닌데 진수의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위서라는 그 위나라의 역사를 쓴 위서라는 정사는 아니지만 또 다른 위서라는 데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백사의 집에 의탁을 했지만 아들과 식솔들이 이 조조의 말과 무슨 물건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대항을 하면서 몇 명을 죽이게 되었다. 이 정도의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상황이 있긴 있었던 거야. 그렇네요. 하지만 조조의 성품으로 보나 그 위서라는 역사가 위나라 시대 때 쓰여졌다고 봤을 때 좋게 써진 거지. 그렇죠. 조조가 어떻게 실수로 죽이려다가 진짜 다 죽여버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100% 연희에 나오는 창작은 아니라는 거. 많은 기록에서 요 여백사 에피소드를 100% 연희 창작물이라고 기록해놓은 데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려는 행동 같은 거를 좀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몽둥이로 그 건석의 숯불을 때려 죽인 일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조는 그 위에 동로에서 군사를 모아서 황건적을 토벌합니다. 그리고 명성을 좀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벼슬 놓는 제일 높은 벼슬 어떤 지방의 상국이 됩니다. 제남국의 상국이 되었다 이 말은 좀 멀리 떨어진 제후국의 거의 제일 높은 벼슬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요기를 굉장히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진수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낙향을 합니다. 다 버리고 일부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뭐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명성을 좀 얻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좀 몰려옵니다. 그래서 막
황제를 패하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자라는 이런 거창한 반란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조조를 끌어들이려고 막 노력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사에. 그러니까 조조가 꽤 명성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쿠데타 일으키는데 이 사람을 끌어넣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가운데 뭐 하진 사건이 일어나고 동탁이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동탁을 토벌하겠다는 제후들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각 지방에서 뭐가 일어나죠? 토너먼트 일어나잖아요. 토너먼트 일어나서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원소와 공손찬의 토너먼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바로 조조의 토너먼트가 일어난 거죠. 뭐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아직도 황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황건적을 토벌하려는 뭐 그런 겁니다. 조서를 받아서 조조가 황건적을 토벌하게 되는데 그 조서는 누구한테 받은 거냐? 당연히 황제를 끼고 있는 동탁의 조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연주 쪽에 있는 뭐 황건적을 다 치고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잡은 포로들 가운데 수십만 명, 황건적 30만 명, 뭐 백성이 100만 명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추려서 자기의 정의의 군대를 만듭니다. 그것을 바로 청주병이라고 한다라고 정사에 나옵니다. 청주병. 예. 조조의 주력병입니다. 그리고 요때쯤 돼서 조조의 모사들이 모입니다. 가장 유명한 순욱, 그리고 순욱의 조카 순유, 그리고 순유가 천거했다고 연희에는 나오는 정욱 이런 사람들이 이때 모입니다. 정욱 같은 경우는 연희에는 그렇게 뭐 쉽게 천거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진 않고요. 조조가 우여곡절 끝에 아주 어렵게 초빙을 해서 얻은 참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조조를 위해서 너무나 대단한 활약들을 합니다. 이때 조조의 인재풀이 많이 늘어나고 연희에 보면 이 황건적 토벌하러 갔다가 조조 밑에 최고의 장사 맹장 허저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원술과 조조가 대립을 하게 된다. 그때 일어났던 것이 봉구 전투인데 이 봉구는 원술이 주둔했던 겁니다. 원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나중에 원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얘도 거의 뭐 코미디급입니다. 그 원술하고 조조의 간단한 전쟁, 네. 전투 그리고 원술은 계속 쫓겨가다가 어쨌든 끝내 도주해버리는 조조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봉구 전투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서주 대학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조가 일으킨 거죠. 일종의.